저희가 제주도의 물, 지하수의 특성을 살펴보니까 제주도 내에서 취수, 사람들이 실제로 식수로 이용하는 그 취수의 근원이 어딘가를 보니까 보통 제주도 내에 도 외 다른 지역은 빗물, 그리고 지하수도 있고 물론 그 다음에 강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취수원을 종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반해서 제주도는 거의 99.9% 이상 이 지하수를 사용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주도가 화산섬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하수의 오염이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취수를 할 때 굉장히 큰 위험에 이 노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지하수의 오염원이 특히나 미생물에 의한 이 질소, 그런 성분들의 질산염, 그리고 영양염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스들인데, 얘네들이 미생물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정화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먹는 용천수 취수원으로부터 얻어지는 지하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화되는지, 그 안에서 이런 질사나 미생물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이거를 연구하는 게 이번 과제의 목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내에서 이 식수에 존재하는 그 보통 환경에 존재하는 이 질사나 미생물의 연구 말고 지하수와 식수에 존재하는 질사나 미생물에 관한 연구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과제성을 띠고 있고, 그리고 이 과제가 처음으로 연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국외에서도 많이 연구가 안 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선행적인 그런 연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지하수에 있는 미생물을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정화를 하는데 그 효과를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을 우리가 거기서 배양을 하고, 그리고 어떤 미생물들이 지하수에 있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그 특징들을 분석을 해서 이 미생물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하고, 그 미생물들이 실제로 우리가 정화를 하는데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 막대한 이 자본을 투자해서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그런 공법으로 우리가 식수를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미생물을 어디 다른 데 있는 미생물을 가져와서 쓰는 게 아니라 실제 환경 내, 지하수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사용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미생물을 연구를 하려면 이 미생물을 무조건 배양을 해야 되고, 실험실에서 그 배양된 미생물만 이 특징을 확인을 해서 그 미생물을 어떻게 이용을 할지, 그런 연구 방법을 사용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분자생물학이라는 그 분자생물학적인 기법이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실제 환경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전체 군집을 정확하게 그리고 쉽고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미생물이 얼만큼 존재하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미생물들이 어떤 생리적인 활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미생물들이 어떤 대사 과정을 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통해서 미생물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 잘 자라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미생물을 배양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접목을 해서 미생물의 실제 군집 확인과 그 다음에 그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특성 분석, 그것을 동시에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하고, 배양된 미생물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 방법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원래 원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용천수, 지하수를 저희가 관을 뚫어서 그 땅속에 있는 지하수를 채취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지하수가 흘러나오는 용천수를 원수로 사용을 할 건데, 그 원수가 지금 제주 도내에 이 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 판의 구조에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저희가 네 군데, 이 서귀포판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 용천수가 나오는 그 원리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분석을 통해서 크게 네 군데 정도의 큰 이 지역으로 나눠서 실제로 원수로 나오는 용천수의 미생물의 군집,
군집을 비교를 할 거고, 그리고 그 원수 외에 우리가 취수로 사용할 수 있는,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수장으로 오는 정수 샘플, 그리고 정수되어져서 실제 우리가 먹게 되는 식수로 사용되는 그 식수의 미생물 군집을 비교를 해서 이 원래 환경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그다음에 우리가 정화가 되어져서 나오는 미생물의 군집 비교를 통해서 실제 어떤 미생물들이 어느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갖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시료를 채취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지 그 뒤에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료 채취를 지금 매주 한 번에서 두 번 이상 그 서귀포, 그다음에 제주시 쪽, 그다음에 동쪽, 남쪽 이렇게 나눠서 지금 계속 샘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수장도 지금 급속 여과로 정수를 하는 정수장, 그다음에 완속 여과, 그리고 다른 어승생 정수장 같은 그런 다른 시스템으로 이 정수를 하는 정수장에 한 3군데 정도의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정수장 샘플을 먼저 우선 한두 달 내에 우리가 정수 샘플을 시료를 채취를 할 거고, 그러고 나서는 그 시료 채취가 된 그 미생물 군집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지노믹 시퀀싱이라고 우리 유전자 정보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DNA를 추출할 거고, 그 추출된 DNA는 시퀀싱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의뢰를 맡겨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활성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수장이나 그 용천수 샘플을 채취한 그 미생물들 군집을 농축시켜서 그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활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굉장히 작은 이 마이크로 레스피레이터리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그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 안에서 이 미생물들이 실제 질산화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샘플들을 다시 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가스 물질들을 분석을 하고, 그렇게 나온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취합을 해서 우리가 큰 그 스토리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네네, 저희 실험실에 이 분석 장비들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나 다른 그 셀을 이렇게 일일이 솔팅하는 셀 솔터 같은 그런 사이토플로메트리 같은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제주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에 의뢰해서 거기에 있는 장비들을 같이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 지하수 샘플이기 때문에 이 지하수 내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영양염이나 그런 영양 성분들이 굉장히 적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류, 그다음에 많은 수의 미생물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거기서도 특히나 이 환경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영양 성분들이 적은 환경에서는 미생물의 종수도 적고 미생물의 양도 적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로 수적으로 이 종의 수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일반 그냥 다른 환경보다는 굉장히 적을 거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보통 지하수 내에 이 환경 샘플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 중에서는 유해한 미생물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먹었을 때 이게 병원성 미생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걸 먹고 우리가 몸 자체 내에서 독성 물질로 인해서 뭔가 배탈이 난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미생물들이 당연히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정수장에서 정수가 되어서 나오는 그 미생물 군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독소 처리를 염소 처리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래 여과 그리고 침전을 시켜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병원성 미생물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환경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은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정수 시스템을 거치고 난 후에는 그런 미생물이 절대 나오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이 연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 용천수를 분석해서 미생물의 군집을 확인하는 것과 그리고 그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활성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정수를 거쳐서 식수로 나오는 식수의 미생물의 군집을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들이 실제 우리가 이런 막대한 시설 비용과
장비를 통해서 정수를 하게 되는 이유가 원수, 즉 지하수 자체가 오염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런 시스템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고자 어떤 미생물들이 어떤 오염된 환경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미생물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우리가 이런 돈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오염된 지하수를 조금이나마 자연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 이전에, 정수를 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까를 제시를 하고 싶은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거기에서 미생물들이 하고 있는 역할은 부수적으로, 우리가 그 미생물들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미생물들을 이용을 해서 정수를 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하고자 하는 거고, 그 이전은 환경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미생물들이 환경이 오염된 그런 샘플에서는 많이 있고, 그리고 이런 미생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일단 저는 이제 환경 미생물 생태학을 연구하고 있는 미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연구를 통해서 미생물들의 활성, 그 다음에 그 생리생화학적인 특성, 그 다음에 대사활동, 기타 등등 이런 거를 분석하고 확인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수 시스템이나 또는 정화 시스템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학적인 부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아니라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연구를 열심히 해서 나온 데이터들을 그런 분들이 좀 더 이 응용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거고, 그런 기술이나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도적인 문제에서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또 역할을 해주셔야지, 이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환경 친화적인 공법들이 개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정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제주대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맡은 과제고, 지금 제주도로 오고 나서 제주도에 의미 있는 연구를 하는 첫 번째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제가 제주도뿐만 아니라 환경 미생물을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측면, 그 다음에 환경 오염적인 측면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 그리고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 뭐 인간뿐만 아니라 같은 자연 생태 환경 내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이 웰빙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제시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첫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잘 되고 나면 이걸로부터 더 확장을 해서 환경에 의미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싶은 게 저의 그 장기적인 궁극적인 그런 목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